직장 일이라는 게 일 자체보다도 인간 관계가 훨씬 더 힘들죠. 일보다 사람이 훨씬 힘들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압권인 게 나보다 경력도 한참 선배고 직급도 높고 팀장급에 속하면서도 실력은 전혀 없어서 배울 게 거의 없는 경우, 차라리 후배라도 되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라도 하는데, 팀장이나 관리자 정도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은 나보다도 못하고 돈은 훨씬 많이 받고, 오늘은 그렇게 무능한 상사, 무능한 선배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도 공무원 시절에 그런 선배나 상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 한 가지 기억나는 사례가, 우리 팀에서 가장 선배인 분이었고 조직 전체로 봐도 거의 실무자급에서는 가장 선배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공무원이었으니까 간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중요한 회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기한이 있는 그런 소송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거의 관리자급에서 위에 끌려가서 문책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더 어이없는 건 큰일 난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팀장님이 나서서 너무 답답하니까 야, 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뭉개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또 알았다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게 둘러대긴 하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기한을 넘기게 되고, 팀장님이 윗선에 끌려가서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문책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바로 눈앞에서 봤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이 받으면서 팀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에 가 있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또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기도 했어요. 한 3가지 정도의 대처법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처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한 대로 거리를 두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보다도 더러워서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불필요하게 엮이는 일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런데 물론 같은 조직에 속해 있고 하나의 팀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리를 둔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또 많죠. 특히 그 사람이 팀장이라던가 나의 직속 상관의 관계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 생각을 절대로 티내지 말자. 이 두 번째 원칙이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팀장이면서 선배이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라는 식의 그런 못마땅한 감정을 절대로 밖으로 티내지 말자. 물론 안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눈치채게 하는 순간 그것이 공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특히 사람이란 게 지위가 생기다 보면 자존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체면을 세우려고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하나 후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무능하게 여긴다거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낌새를 보이면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라는 동물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시작게 되면 이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선배냐 후배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충돌이 돼버리면 서로 기분도 잡치지, 팀 분위기 험악해지지. 내가 후배이고 부하 직원의 입장이라면 아무것도 나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을 티나게 하지는 말자. 세 번째는 현실을 좀 인정하자. 나보다 한참 경력이 많고, 나보다 한참 연륜이 많고, 지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돈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나를 밀어줘야 되고 그 윗사람의 입장에서 나한테 도움을 줘야만 한다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뛰어난 팀장이라는 거는 20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50% 정도는 평범한 정도의 능력이겠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에서 너무 바람직한 결과만을 바란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런 점을 잘 감안했을 때 너무 이상적인 현실만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잘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식으로 삶에 임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일을 못하고 싶어서 못한다기보다도 뭐 자기 딴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내 회사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름대로의 평탄한 회사 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그 퇴사한 이형이라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를 했던 건데요. 워낙에 유용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요. 무능한 상사나 무능한 선배를 만났을 때 반면교사 노트를 써보자,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짜증내고 욕하고 궁시렁대기만 하기보다는 배우는 쪽으로 활용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잘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상사나 무능한 선배 같은 사람들도 뭐 내 입장에선 짜증 날 수가 있지만 나는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귀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노트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팀장이 되거나 나중에 내가 상사의 입장이 됐을 때 저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보자. 충격적이었던 게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노트를 잘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반면교사 노트를 쓰고 있을 수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나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 내면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무능한 선배가 좀 짜증나고 화나고 할지라도 너무 욕하고 짜증내고 궁시렁궁시렁 되기만 하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성어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우리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그 삶에 평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무능한 상사나 선배를 어떻게 대처해야지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내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의 대처법이 큰 도움이 됐다. 첫 번째로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부딪히지 말자.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절대로 티내지 말자. 세 번째로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좀 가져보자. 네 번째로는 반면교사 노트를 써서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험난한 직장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내 에너지도 지키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라던가 퇴사 고민이나 그 밖에도 회사 범위를 넘어서 나를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구독까지 해두시면 관련된 더 깊은 컨텐츠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퇴사를 준비하던 시절에 고민했던 것들이나 관련된 노하우들을 이제 무료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